테마간 등락이 하루 걸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헬스케어가 상승했고 소프트웨어 민감주 중심의 하락 보였는데요. 자,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주실 분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12월 첫째 주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제 몸 상태도 좀 좋지 않고요. 시장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많이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하면 환차손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이게 환율이 고점일 땐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도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지금 가치가 그냥 주식이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면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 이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이제 배드 뉴스가 뭐 굿뉴스로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이번 FOMC가 끝나면 이제 배드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용이 이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고용이 안 좋았을 때 됐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그렇게 상단을 못 올리는 상황에서 또 너무 빨리 인하가 나오면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경기 불안들, 중국 쪽에서도 사실 수요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가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을 때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또 약간의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반도체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그 속도 부분에서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랠리는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그 랠리가 나오기 전에 한번 얻어맞았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놓고 현재 시장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맥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리뷰 종목이 있어서 서울 옥션에 대한 코멘트 좀 받고 싶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 14,500원 당일에 아주 가뿐하게 터치를 한 다음에 지금 전일 종가가 16,640원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비트코인 쪽, 우리 기술 투자도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옥션 NFT 쪽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또 그거와 또 연관된 거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지금 코인 쪽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쪽은 뭐 적어도 1월 10일 전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12월 정도까지는 조금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고점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 막 시작한 종목군들 아니면 올라왔지만 아직도 너무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핫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 옥션은 이제 과열 기간에도 좀 주가가 올랐어요. 키움 옥션이랑 그리고 전거래일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또 그 토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려 있고 특히나 10일선 조정이 나오면 한 20~30%가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이 이탈이 되면은 한번 좀 강한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시간외에서 눈에 띄게 움직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중국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항생제도 듣지 않는 독종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폐렴 테마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경남제약이 10%대 오른 모습이고요. 위더스제약은 3.06% 상승세 보였습니다.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상업용 디스플레이인 사이니지 관련해서 특허 관련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거의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승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파버나인 9.99%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아리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소록수가 장마감 후에 무증 결정 소식을 알리면서 메이슨캐피탈 9.8% 강한 시세 보였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가 간만에 시간외에서 돋보였는데요. 4.17% 위메이드 맥스 올라온 모습이죠.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을 다시 품는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계속해서 폐렴 테마가 올라오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19가 나왔을 때처럼 정말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또 뭐 메가이시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정도까지는 장 초반부터 좀 시세가 더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코로나19 때 뭐 진단키트나 이런 거 실적 되게 좋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지만 네. 정부에서 뭐 계속 끝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반영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네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게 전염병이 사실 퍼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매년 뭐 3, 4년 주기로 이런 독감이 돌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일부 차익은 나오고 있지만 뭐 저도 그렇고 사실 정말 이제 지하철이나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콜록콜록 하는 그 소리가 되게 많이 네. 들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중국 외 지역에서 이제 유럽이나 기타 지역으로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팬데믹 데자뷰가 요즘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게 비트코인 오르죠. 지금 뭐 관련한 폐렴 관련주들 오르죠. 네. 이런 진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그래서 위더스 제약을 좀 볼 건데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유효균종을 포함하는 제품이 있어서 좀 이제 같이 엮여서 최근에 같이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노인성 질환군 약품으로 사실 계속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이제 뭐 부분에서의 좀 진행을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마이코플라즈마가 끝나면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회사의 리포트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많은데 단기적으로 임상 결과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마이코플라즈마 이슈가 없어지면 네. 당분간의 이런 좀 단기 모멘텀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메가ICS라든지 이런 국제약품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만약에 5일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11선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위더스 제약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종목군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 거래대금 자체가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강하게 쭉 올라갔다가 또 이제 다른 테마가 나오면 샥 눌리면서 옮겨요. 이건 폐렴뿐만 아니라 나머지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 정도까지 볼 것이냐인데요.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일단은 13,650원으로 잡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거 좀 뚫어져서 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뚫리면 이제 16,000원까지 열리긴 하거든요. 대신에 여기서 뚫어줄 때 꼬리가 달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3,650원 전일의 고가가 나와서 강하게 빠르게 눌렸던 그 지점이 좀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해당 지점에 도달하시면 최소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 정도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300원으로 일단 좀 잡아드릴 텐데 만약에 좀 급등주나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 많이 해지하고 싶으시다 한다면 11선 이탈하면 일단 한번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진입을 노리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창훈 본부장님의 꼼꼼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위더스 제약 최근 지지부진한 장에서 반짝이고 있던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쏠림 현상 지속됐던 어제장에서 기관이 코스피에서 2,000억 넘게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1,500억 넘게 매물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연속성 있게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고 있는 수급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은 17거래일 연속 내리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 주주환원 그리고 히든밸류까지 3박자를 갖춘 기업입니다. 하나투어는 9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드디어 면세점 사업이 이전으로 복귀했다라는 소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7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국방력이 강화되면서 역시 K방산이다라는 얘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7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한국 상호 중고명업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하죠.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칠성 7거래일 연속 역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멘텀 부자로서 이 클라우드 크러쉬로 맥주 맛집까지 노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왔다고 하죠. 롯데웰푸드는 29거래일째 이 때를 정확히 맞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엠론에 10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 SDS라는 공룡과 손을 잡은 점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요즘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6거래일째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SKI테크놀로지 4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3거래일 연속 매수 보고 있고요. 올해는 힘들었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내일이 해가 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섹터가 좀 눈에 띄는데 어떤 쪽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은 저는 일단 방산 쪽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LIG 넥슨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방산주들이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어요. 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오늘 들고 온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일부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게 폴란드 1차 계약 때 수출입은행에서의 그런 한도를 많이 땡겨왔고 2차는 규모가 더 큰데 뭐 6조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뭐 아직까지 3개 정도가 계류 중이에요. 네. 계류 중이지만 그게 통과가 되면 상당히 좀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뭐 30억, 40억, 20억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5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폴란드 2차도 될 수 있고요. 또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수주가 먼저 어떻게 보면은 방산에 사실 트리거를 끌어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인데 최근에 좀 굵직한 이런 수주가 없다 보니까 뭐 이거 수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시각이 있는데 뭐 수주 잔고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은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사실 끝나면 뭐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끝나면 뭐 방산 이제 뭐 정치 자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하시겠지만 오히려 네. 더 늡니다. 더 늘어요. 단기적으로 네. 평화 유지비라고 해서 안 늘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전쟁이 났을 때 다들 빠르게 종결이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엄청 오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언제든지 지금 전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계속 평가가 높아질 거고, 그다음 또 이제 어제 속보로 나왔지만 네덜란드 가면서 네. 또 방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파운드리 쪽이나 이런 쪽의 이슈도 있었지, 반도체 쪽 이슈도 있었지만 네. 방산도 같이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추가적인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좀 유망 업종으로 그렇죠. 선택을 한 점, 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방산은 내수에서 이제 수출로 아예 기조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캐파가 더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좀 리포트 보시면 좀 저평가다라는 얘기들도 상당히 있는 네. 상황이어서 뭐 조금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우직하게 끌고 가시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네덜란드 방문 관련된 모멘텀도 살아있고 해서 LIG 넥슨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목표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 조금 뭐 한 중기적인 관점, 단기나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1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연 단위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한 13만 원 이상까지도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방산 쪽이 좀 오랫동안 쉬어가다가 다시 이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실적이나 수주 받은 거가 장부가에 계속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87,000원인데 해당 부분 깨지면 8만 원대까지 이제 단기 박스권이 또 형성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 사이에서 저는 2차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수 같은 경우는 95,000원에서 98,000원 사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나 온디바이스 AI 쪽이 훨씬 빠를 겁니다. 근데 사실 그쪽은 너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예 신규 진입을 하실 때는 사실 비중도 많이 넣기가 힘들고 네. 좀 불안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 업턴을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소재나 기판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재단에서 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에칭 쪽에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낸드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리드 타임이 있어서 뭐 2분기에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마 1분기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접근은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그렇게 막 급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네. 45,000원에서
48,000원 사이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55,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좀 통곡의 벽이고요. 이 부분 좀 뚫어주면 6만 원대에 있는 요 갭 부분 한번 메울 수 있으니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이 라인을 좀 뚫어줬으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죠. 네, 위메이드 맥스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들고 왔는데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딱 어떻게 시기에 맞춰가지고 남들이 보기 전에. 근데 이제 미국장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했고요. 이제 위믹스가 또 간밤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5천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고요. 또 위메이드가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계속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 다시 재상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믹스 자체가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지금 뭐 10월 달 같은 경우가 10월 달 대비해서 한 7배 정도 올랐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도 급등에 따른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사실 상승이 나온 게 요 장 마감하자마자 위믹스 가격이 한 8에서 9%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움직였다가 이제 좀 시간의 중반에는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올라가다 말았는데 이렇게 좀 상승력이 크게 나왔다면은 아마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위메이드 맥스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믹스 코비지에서 오늘 재상장을 하네요. 이 부분도 좀 모멘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13,500원에서 14,400원으로 잡긴 했는데 아마 이 가격이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좀 윗꼬리가 어제처럼 강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는 안 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6,500원입니다. 일단은 해당 라인에 도달하고 나면 또 슈퍼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고 대신에 이제 재상장 이후에 위믹스가 슝 또 급등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16,500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오늘장 관심주로 위메이드 맥스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셨습니다. 하창원 부본장님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